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판구조론이야. 판구조론인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하고 외울 거 있으면 바로바로 외우고 오늘 필기할 거 좀 많으니까 필기 좀 하시고 필기할 게 만약에 좀 필기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찍어버려. 굳이. 그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다시 복습하시고 자, 시스템과 상호작용인데 변동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판구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수업은 뭐야? 판구조론이야. 변동대라는 말은 오늘 그냥 단어만 설명할 거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판구조론이고 변동대가 뭐냐라는 거야.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뭐 배웠냐면 대륙이동설이라는 거 배웠어. 대륙이동설 알아? 대륙이동설 뭐야, 창호? 대륙은 이동한다. 그렇지. 대륙은 이동한다. 1912년에 베게너라는 사람의 학설에 의하면 대륙이 움직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베게너라는 사람은 기상학자야. 기상학자고 배를 타고 남극에 가던 중에 배 타고 남극 가다 할 일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우연히 세계 지도를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하고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지? 해안선이 좀 일치하네? 갖고 세계지도를 이렇게 잘랐어. 잘라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였더니 서로 다른 대륙인데 해안선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어라? 옛날에 대륙이 하나였나 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갈라져가지고 두 개의 대륙으로 나눠진 거 아닐까? 라고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베게너야. 알겠니? 그래서 베게너라는 사람은 대륙은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한단 말이야. 그걸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서로 다른 대륙의 동일한 화석의 발견, 서로 다른 대륙의 해안선의 일치. 나중에 배우겠지만 해안선 일치만이 아니라 지각 변동도 일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아. 그런데 대륙 이동설을 발표했는데 아무도 그 대륙 이동설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알겠니?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지질학자가 아니라 기상학자였어. 날씨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갑자기 날씨를 연구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대륙이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뭐 알아? 땅에 대해서 맨날 하늘이라 보던 게. 그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땅이 움직이려면 엄청난 뭔가 힘이 필요할 텐데, 야, 땅이 움직였으려면 어디서 힘이 와야 되잖아. 그 힘 어디서 왔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베게너는 그 땅이 움직인 힘을 설명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난 다음에 홀스라는 사람이 1920년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야. 어라? 이런 원리에서 땅이 움직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원리에서 땅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진과 화산이 발생을 하는 거야. 베게너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베게너는 왜 움직였는지 몰랐는데 홀스라는 사람이 야,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요 땅 밑에 어마무시하게 뜨거운 뭔가 있어. 알겠니? 뜨거운 뭔가가 있다고. 아주 뜨거워, 이게.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고온이고 이 땅이 저온이니까 고온의 물질은 팽창을 하니까 밀도가 어떻게 될까? 밀도가 커져. 다시 온도가 높아지니까 밀도가 어떻게 될까? 작아져. 똑바로 헷갈렸잖아요. 됐니? 밀도가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밀도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올라와. 얘는 딱딱한 땅인데 얘는 올라와. 그래서 얘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운 게 얘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 대륙을 찢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대륙이 찢어져서 이 고온의 물질에 의해서 요 대륙을 A라 그러고 요 대륙을 B라 그래갖고 요 대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마 대륙이 움직였을 거야
라고 홀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 그게 1920년이야. 근데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맞아. 지금은. 근데 그때는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 왜? 이걸 관찰할 수가 없었거든. 관찰할 장비도 없었고. 맞는 건 같은데, 이게 맞는 건 같아. 야, 네 말이 맞는 거는 같은데, 진짜 맞아? 그걸 모르겠어. 야, 그래서 여기서 지진도 발생하고 여기서 막 화산도 발생했거든? 네 말이 맞는 건 같은데, 모르겠어. 왜? 저걸 증명할 그 당시에 장비가 없었어. 사진도 없었고 어떤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맞나?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홀스도 어때? 이걸 대륙 이동설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증명받지 못했어. 알겠니? 그렇게 오랜 시간 증명받지 못했다가 1960년 정도 돌아와서 해저 확장설이라는 게 발견이 돼. 해저 확장설이라는 건 얘가 대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나. 바다에서. 이거 다 이따 설명할 거야.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냥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 얘가 막 이렇게 가. 됐니? 그러면 얘가 어때? 바다고 여기가 육지지. 그럼 얘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다가, 지구에 있는 바다가 점점 넓어지겠구나라는 걸 1960년에 해저 확장설을 발표한단 말이야. 그게 디츠인가 그래, 과학자 이름이. 알겠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어. 그거 맞나 이것도? 그냥 해저 확장설 맞는 것 같아. 바다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맞는 건 같은데 증명이 안 돼. 알겠니?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 뭐 영국의 구텐부르크라든가 프랑스의 누구라든가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한국 사람이야. 알겠니? 그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지질학자 카우스라고. 알겠니? 여러 사람들의 학설을 왜 비웃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학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학설을 다 갖다가 놓고 공통점을 찾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바로 뭐야? 판구조론이야. 그러니까 판구조론은 한 사람의 학설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여러 사람들의 학설을 합쳐서 지구의 땅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걸 나타나는 걸 바로 뭐라 그래? 우리가 판구조론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럼 판구조론에서 이제 뭐 배울 거야? 지구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의 학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학설이다. 알겠니? 됐어요? 판구조론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판구조론을 배울 거야. 판구조론을 배울 거야. 그래서 판구조론을 들어가기 전 단계야, 이게. 바로 뭘 배울 거냐면, 단어부터 배울 거야. 변동대. 변동대 뭐야? 화산활동, 지진활동, 조산운동, 화산과 지진과 조산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지? 두 대륙이 움직여서 땅과 땅이 만나, 우리 다 배울 거야. 조산운동. 두 대륙이 만나서 어떻게 돼? 충돌해서 한 대륙이 위로 올라와. 됐니? 그래갖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져. 조산운동. 땅덩어리가 움직여서 산이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산운동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화산과 지진과 산맥들이 만들어지는 그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데를 우리가 뭐라 그래? 변동대라 그래. 변동대. 앞으로 내가 변동대라는 말을 쓸 거란 말이지. 변동대 썼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지각변동은 뭐가 돼야 돼? 변동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지각변동이라 그래. 지각변형이 일어나는 자연현상, 화산활동, 지진활동, 조산운동. 그래, 변동대, 지각변동. 같은 말이야. 변동대에서 뭐가 일어나거든? 지각변동이 일어나거든.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변동대, 지각변동.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 지진이 일어나는 데를 지진대라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암기하자. 오늘의 첫 번째 암기입니다. 지진과 화산의 에너지원을 쓰라 그래. 앞으로 우리가 모든 에너지원을 배울 때
모든 에너지원은 다 무슨 에너지원이야?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 말이 오래간만에 수업을 해서 그런가 안 되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본은 다 누구야? 태양 에너지야. 지구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근본은 다 뭐라고? 태양 에너지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다음 중 에너지의 근본이 태양 에너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중 태양 에너지가 아닌 건 뭐야? 됐니? 지구 내부 에너지. 알겠니? 지구 내부 에너지야.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뭐가 일어나? 화산.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지진. 그래서 지진과 화산, 지진과 화산. 알겠니? 그럼 지진과 화산은 태양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 없어? 절대 없는 거야. 또 하나 있어. 태양 에너지와 관련 없는 거. 뭐 있어? 뭐 있지? 밀물과 썰물. 알겠니? 밀물과 썰물 있지? 그건 태양 에너지와 관련 없어. 그건 무슨 에너지와 관련 있는 거지? 지구와 달의 조력 에너지가, 지구와 달의 뭐야? 인력에 의한 거야. 인력에 의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다음 중 태양 에너지와 관련 없는 것이라 그러면 두 가지 쓸 수 있어. 뭐야? 지진과 화산, 또 뭐 있어? 밀물과 썰물. 이것만 태양과 관련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랑 관련 있는 거야? 태양과 관련 있는 거다. 됐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진대라는 단어 알았지? 그 다음에 화산대라는 단어 알았지? 됐어요? 그리고 변동대라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외워놔. 단어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진이 발생하는 지대를 우리 뭐라 그래? 그렇지, 진원. 지진이 시작되는 데를 진원. 그 다음에 진앙은 진원으로부터 수직하게 올라온 데를 진앙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진원을 굉장히 중요시해. 알겠니? 그래서 진원. 내가 오늘 지진 얘기할 건데 지진은 진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천발 지진, 진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중발 지진, 진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신발 지진으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천발은 어이구 깊이가 진원지가 70km 이내, 중발은 70에서 한 300km 이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신발이야, 신발. 진원지가 300km 이상으로 매우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걸 신발 지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신발 지진 얘기하는 거야. 신발. 그래서 지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지진은 어떻게 나눠? 지진은 어떻게 나눠? 그러면 진원의 깊이에 따라 나누는 거야. 지진 어떻게 나눈다고?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무슨 지진과 무슨 지진과 무슨 지진 나눠? 천발, 중발, 신발. 천발은 지표면 근처에서, 즉 깊이가 70km 이내에서, 신발은 300km 이상, 그럼 중발은 그 사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원지에 따라서 지진을 나눌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따 지진 얘기한다 그랬다. 지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천발 지진이야? 신발 지진이야? 내가 물어볼 거라고. 이따가 내가 뭐 할 때 지진이 발생할 건데 천발 지진이야? 신발 지진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진원지에 따라서 지진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야. 됐니? 이건 계속 나올 거야. 봐봐. 지진이 발생하는 데를 뭐라 그래? 지금 못 봤어? 그럼 봐. 됐어요? 연습장도 없어? 연습장이라도 하나 꺼내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요거 뭐야 돼야 돼? 지진대 있지, 지진대. 지진대를 갖다가 이렇게 점으로 찍은 거야, 지진대를. 그 다음에 화산대 있지, 화산대. 화산대를 갖다 점으로 찍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어떻게 해? 거의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데서 거의 화산이 발생하는 거야. 또는 화산이 발생하는 데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모든 화산이 다 터지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지진이 훨씬 화산에 비해서 뭐야? 자주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데서 화산이 터지진 않아. 그런데 화산이 터지는 곳에서는 거의 지진이 터진단다. 그래서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일치한단다. 뭐 조금 이따 나오는데 왜 그래? 발생 원인이 같아서 그래. 이따가 한 번씩 다시 이쪽으로 올 거야. 지금 이제 과정 설명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지진대하고 화산대의 분포,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뭐하고 있다고?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갑니다. 자, 판구조론 나왔으니까 오늘 판구조론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됐니? 오늘 판구조론 배우려고 한다 그랬지? 그럼 판구조론이 뭐라 했지? 땅이 움직이는 걸 설명하는 거야. 대륙의 이동을 설명한다 그랬지?
대륙 이동을 설명하는 거야. 졸리면 일어나 있어도 돼. 저 아이스크림 공짜야. 됐니? 너무 심각해 하지 마라. 됐니? 자, 판구조론입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은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은 상대적인 운동이라서 화산활동이나 지진 등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아까 설명한 거야. 그래서 오늘 판구조론 하루 종일 판구조론 배울 거야. 배울 것도 많다. 첫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있어서 그림 따왔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죠? 땅덩어리를 구성하는 거야. 어떻게 배우지? 땅덩어리. 자, 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 잠깐 보자. 땅을 이렇게 나눠. 중학교 때 어떻게 나누지? 사람이 밟고 다니는 걸 우리 뭐라 불러? 지각. 지각 밑에 뭐 있다고 배웠어? 멘틀. 오, 좋아. 좋아.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네. 멘틀. 그 다음에 멘틀 밑에 뭐라고 배웠어? 외핵. 외핵 밑을 뭐라고 배웠어? 내핵. 좋아. 오,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는데. 내핵. 조금 더 물어볼까, 그러면? 내핵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내핵은 지금 액체 상태로 추정 중인 거야. 요게 이제 중학교 때인 거고, 잘 봐.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판구조론에서는 이걸 다시 분류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분류하겠다는 건지 요걸 외워달라는 거야. 자, 봐. 요 있지. 지각에서부터 멘틀의 꼭대기 상부 멘틀이라. 요만큼. 지각에서부터 멘틀의 상부. 요 정도가 두께가 얼마냐? 외우기도 겁나 쉬워. 외워야 돼. 100km. 100km 정도 돼. 됐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판 그럴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 판 그럴 거라고. 이게 판이야, 판. 그러니까 판이 뭐니 그러면 지각 플러스 뭐라 그러면 돼? 이제 상부 멘틀. 멘틀의 윗부분까지 포함했다라 해서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이걸 판이라 그래.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됐니? 두께는 얼마? 100km. 그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 멘틀 중부까지인데 뭐 아주 하부까지는 안 돼. 그래도 그냥 그런 건 묻진 않아. 이 판 밑에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이걸 연약권이라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연약권 그러는 거야. 연약권. 됐니? 연약권. 여기 연약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단어다. 연약권. 알겠니? 그리고 이 연약권은 두께가 얼마 정도 되냐면 300km 정도 돼. 두께가 한 300km 정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책에 좀 없어. 자, 간다. 이 연약권의 특징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됐니? 자, 간다. 이 연약권에는 우라늄이라는 방사선 물질이 있어.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있어. 우라늄. 우리 책에 없다. 얘가 붕괴돼. 얘가 뭐 된다고? 붕괴돼. 얘가 붕괴돼. 자연 상태에서 얘가 붕괴가 돼. 그러면 우라늄이 붕괴되면 뭐 되지? 나도 몰라. 그런데 새로운 원소가 되기도 해. 이렇게 납 같은 게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갑니다. 요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어마무시한 양의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는 거야.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 거야. 어마무시한 열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판구조론의 가장 핵심이야. 그러니까 판구조론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판 밑에 연약권이 있는데 이 연약권이 바로 뭐가 돼야 돼? 방사선, 우라늄을 방사선 원소라 그래. 방사선 원소가 되어 있고 이 방사선 원소가 자연계에서 뭐 된다는 거야? 붕괴되고 그 붕괴돼서 어마무시한 양의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열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얘기야. 알겠니? 그럼 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지.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어떻게 돼? 연약권이 열받아서 말캉말캉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고체와 액체 상태의 중간 정도 되는 상태야. 그걸 콜로이드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면 어떤 상태일까? 인절미 같은 상태야. 이제 뽀송뽀송한 인절미 있지? 그래서 거기가 말캉말캉해. 여기를 연약권이라 그래. 그런데 이 판은 안 그래. 이 판은 100km 이내로 판 그러지. 다른 말로도 써. 이걸 뭐라 그러니? 아주 딱딱한 돌멩이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암석권이라 그래. 암석권. 아, 그래서 판 이꼬르 암석권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누지. 어떻게 나눴어 중학교 때? 아, 지각, 멘틀 밑에 외핵 밑에 내핵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판 구조론에서 그냥 지표면으로부터 100km 이내를 판, 고비틀 연약권. 연약권은 뭐라고? 말캉말캉 무슨 뜻이야? 아, 인절미처럼 생겼나 보다 이렇게 돼 있고 판만 딱딱한 거야. 우리 이 두 개의 층으로만 나눌 거란 말이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판 구조론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다시 요 판을 또 다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지각에 있는 대륙판, 바닷속에 있는 해양판으로 다시 나눌 거예요. 그림 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 암석권, 지각과 멘틀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층으로 깊이 100km 이내 연약권, 암석권 아래 깊이 100에서 400km. 아까 내가 두께 300km라고 썼었다 나는. 그래서 100에서 400km까지 두께는 한 400km 정도를 연약권이라고 하는 거야. 자, 판 조금 이따 갔다 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대륙지각, 여기를 해양지각, 그 다음에 여기 판. 지금 여기 요 그림 잘 낸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멘틀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겠어? 이건 지각이겠지, 지각. 됐니? 이건 지각. 그래서 지각, 멘틀. 근데 판은 지각 플러스 때 상부 멘틀을 포함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두께를 우리 뭐라 그래? 연약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까 우리가 판 얘기했었죠. 판. 그래서 봐봐. 대륙판과 해양판 나타나는데 선생님 그래야 되겠다. 자, 내가 그릴게 그냥. 봐봐. 보통 대륙판은 이렇게 그려. 얘가 바다야, 바다. 바다다. 얘가 대륙이다. 대륙이라고 쓰자. 선생님 지금 갈비뼈 상태가 안 좋아서 힘이 안 들어가니까 환장했네. 이렇게 봐. 그래서 니네 혹시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이런 거 배웠니? 뭐 그런 거 있었었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해갖고 됐니? 대륙지각의 두께가 해양지각의 두께보다 더 크다 뭐 이런 거 배웠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 밑에 뭐 해갖고 막 이런 거 배웠는데 지금은 그 얘기 아니야. 자, 간다. 요게 대륙지각이야, 대륙지각. 이렇게 할게. 요게 대륙지각이야. 요게 대륙지각이야. 그럼 바다에 있는 것도 지각이란 말이야. 이걸 해양지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해양 뭐라 그래? 판. 이걸 뭐라 그래? 대륙 뭐라 그래? 대륙 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판을 두 개로 나눴다는 거야. 판을 두 개로 나눴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차이점은 뭐 있어? 대륙판의 두께가 해양판의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다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해양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 밀도가. 됐니? 대륙판의 밀도보다 월등히 커. 다시 해양판의 밀도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밀도가 커. 됐니? 대륙판은 밀도가 어떻다고? 밀도가 좀 작아. 됐어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 나오는데 가끔 고1에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가끔 계시는데 이 해양판이 어떤 암석으로 돼 있냐라는 선생님들도 가끔 계셔. 됐니? 밀도가 큰 암석. 혹시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현무암 기억나니? 현무암? 현무암이라고 있어. 시커멓 쭉쭉한 거. 밀도가 커. 됐니? 대륙판은 밀도가 작은 암석으로 되어 있어. 뭘로 되어 있냐면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화강암으로 돼 있어. 화강암으로 돼 있어. 화강암. 알겠니? 뭐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밀도는 외우셔야 돼요. 밀도는. 그래서 항상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의 밀도보다 월등히 커. 누구 밀도가 크다고? 외울 건 또 나왔어. 그래서 판이 뭐다? 판 뭐야? 지각으로부터 두께 100km 정도의 딱딱한 암석. 그 밑에 300km의 두께를 갖고 있는 연약권. 연약권은 우라늄의 붕괴열에 의해서 말캉말캉한데 암석권 판.
딱딱한 거야. 판은 두 종류가 있어.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해양판의 밀도가 훨씬 커. 가장 중요한 거야. 요것만 알면 나머지 것들은 대충 다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판 요거 이동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대한 내용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판에 대한 이야기야. 요것도 다음이야. 그래서 변동대 이야기 안 되고, 그래서 이따가 할게 다 이런 거는. 자, 근데 판 배우러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린 맨 먼저 판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요것도 다음에, 자, 발산 경계인데 지금부터 이제 다 외워야 돼. 됐어요. 지금 다 외워야 돼. 발산 경계, 멘틀의 대류가 상부하면서 두 판이 서로 갈라진다. 판의 생성, 새로운 판 생성,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화산 활동, 천발 지진, 요거 싹 다 할 거야. 지금부터 갑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일부터 판의 생성이야. 판애가 맞지? 판애? 판의 아니야? 판의지. 판의지. 됐니? 됐어? 우리 태연이가 제일 매력 없는 남자로, 그치? 뭐라 그래 저거? 한글 틀리는 남자를 제일 싫어한대. 알겠어요? 혹시 우리 태연이한테 매력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한글 잘 써야 돼. 판의 생성이야. 지금부터 잘 봐. 싹 다 필기할 거고 싹 다 외울 거니까 지금부터 갑니다. 판의 생성인데 해양판에서부터 판이 시작되는 것부터 할게요. 됐니? 자, 이거 해양판이야. 해양판이야. 이거 다 무슨 판이라고? 해양판이다. 해양판의 두께는 대륙판의 두께에 비하면 매우 작아. 그래서 해양판의 평균 두께가 5km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아까 판의 두께는 약 몇이라 그랬어? 100km라 그랬지. 근데 해양판의 평균 두께가 5km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판이 얇아. 그치?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간다. 여기에 엄청난 우라늄이 붕괴되고 있어. 엄청난 우라늄이 붕괴되고 있다고. 그럼 엄청난 우라늄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매우 뭐가 돼야 돼? 고온. 위에는 어떻게 되겠어? 저온.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됐니? 여기 아까 뭐라 했지? 연약권이라 그랬지? 연약권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도 되지? 상부 멘틀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가 고온이고 위에가 저온이니까 요 상부 멘틀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올라가. 멘틀이 뭐 되기 시작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됐니? 뭐하고 똑같아? 물을 끓이는 거하고 똑같아. 잠깐만, 자, 요거 썼다 지울게요. 니네 물 끓여 봤어? 뭐 형편이 어려워도 라면은 끓여 먹지. 너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냄비가 있어. 근데 그 냄비가 너희들 이해가 안 가겠지만 유리다. 신기하지? 그 있는 자만 갖는다는 유리야, 냄비가. 자식들 이해가 안 갈 거야. 어떻게 유리가 냄비인지 모르겠지? 우리 집은 유리가 냄비야. 그래서 유리를 끓이면 어때?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게 보인다. 그럼 니네 물이 끓으면 요 물이 여기서 어떻게 돼? 올라와서 이렇게 순환되는 거 보이니? 막 뭐 기포가 올라오는 거 보이니? 그거 왜 물이 보글보글 끓면서 물이 이렇게 순환되는지 아니? 간단한 거야. 여기서 가열을 여기서 하니까 여기에 온도가 더 높고 요 위에가 온도가 더 낮아. 그러면 액체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부피가 팽창해.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가 밀도가 작고 위에가 밀도가 커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라늄이 계속 붕괴되면 위에가 고온이고,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밑에가 고온이고 위에가 저온이 되겠지. 물 끓이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물질들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와서 옆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가는 힘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지역에선가 여기 있는 물질이 이렇게 가네. 여기서도 물질이 여기서 이렇게 가네. 그러면 여기에 아주 딱딱한 물질 암석이 있더라 그래도 요 밑에서 계속 얘는 이리 가고 이쪽인 놈은 저리 가고 그냥 안쪽에서 계속 서로 어떻게 돼? 이 당기는 힘이 발생한다. 요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과학에서 당기는 힘 이걸 뭐라 그래? 장력이라 그래. 이걸 장력이 있으면 엄청난 오랜 시간에 흐쳐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가 끊어지면서 얘가 뽕 하고 솟아 올라와 버리는 거야. 얘가 뽕 하고 솟아 올라와 버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바닷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바닷속에 이게 바닷속에서 얘가 뻥 하고 터진 거야. 얘가 뻥 하고 터진 거야. 터진 거요. 뻥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뻥 하고 터지면 이게 액션이 좀 작다. 응. 이 액션이 커야 되는데 선생님 좀 아파서 그래. 됐니? 이 밑에 있는 거. 됐어 여기서 터져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솟아? 종이가 솟았겠지. 밑에서 터졌잖아. 이렇게. 그럼 솟아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얘가 빵 하고 솟아버린 거야. 그때 여기 있던 땅이 어떻게 돼? 솟아. 알겠니? 그 솟아서 요게 바다잖아. 바다를 한자로 뭐라 그래? 영어로 뭐라 그럴 뻔했냐? 한자로 뭐라 그래? 바다? 해. 솟았지. 봉우리가. 그래서 봉우리가 솟았다. 그 한자로 뭐라 그래? 령 그러는 거야. 바다의 봉우리. 해령 그러는 거야. 해령. 그래서 령이 봉우리란 뜻이야. 대관령, 한계령 뭐 이런 영령들 쓰지. 그래서 대관령 산맥, 뭐 한계령, 령자라는 건 무슨 뜻이야? 봉우리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어? 해령이 만들어지는 거야. 해령.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단어. 오늘 배울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해령이야. 해령이 뭐니? 그러면 바닷속에서 봉우리가 솟은 거야. 그리고 아까 그림 봐. 아까 그림. 아까는 그냥 판때기가 이렇게 있었잖아. 솟아지지 않았잖아. 하나의 판이었단 말이야. 한 땅덩어리였잖아. 한 덩어리였지. 근데 얘가 찢어졌지. 그래서 찢어지면 이게 두 땅덩어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령에서 판이 솟아서 한 덩어리가 두 덩어리 판이 된 거지. 그래서 판이 생성되었다는 단어를 쓰는 거야. 만들어진 거야.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 해령, 판이 생성, 해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령이 뭐야? 판의 생성. 판의 생성이 뭐야? 해령. 그래서 판이 생성되는 곳의 특징을 쓰세요. 그럼 뭘 쓰면 되겠어? 해령의 특징을 쓰면 되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판 구조로는 시작이 해령인 거야. 모든 판 구조론의 시작은 뭐라고? 해령부터 출발이야. 근데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뭐가 중요할까? 여기서 뭐가 생겨? 지진이 생기는 거야. 요 밑에서는 지진이 안 생겨. 이게 가장 킬 포인트야. 알겠니? 왜? 그 아까 밑에는 뭐라 했어, 선생님이? 인절미라 그랬잖아. 말캉말캉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캉말캉한 데에서 내가 샤프로 퍽퍽퍽 찍어봐라. 내가 이 샤프로 막 찍어봐야 거기서는 어떻게 돼? 진동이 생기지. 안 나. 그래서 정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해령에서는 깊은 지진이 없어. 아주 얕은 지진만 있어. 그럼 그 깊지 않고 얕은 지진 뭐라 그래? 아까 했잖아. 지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얕은 지진, 천발, 깊은 지진, 신발, 그 어중뛴 놈을 중발. 그럼 이 새끼는 무슨 지진이겠어? 천발.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해령에서 볼 수 있는 지진은 천발이야. 해령에서 볼 수 있는 지진은 천발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너희들을 낚는 거야. 어떻게 낚아? 해령에서 볼 수 있는 지진인데 신발 지진이 있다고 막 낚아댄다 너희들을. 천만에. 해령에서는 신발을 볼 수가 없어. 내 말 이해됐니? 계속 간다. 그 다음에 와우 뭐 있을까? 이거 고온이잖아. 고온이지. 이거 고온이지. 그럼 그 고온의 물질이 여기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그럼 고온의 물질이 땅이 갈라지면서 고온의 물질이 빵 하고 터져 나오겠지. 우린 그럼 그걸 뭐라 불러? 화산. 뭐 단계 화산이 아니잖아. 땅 속에 있었던 아주 고온의 물질이 뽕 하고 튀어나왔지. 그걸 뭐라 불러? 화산. 그래서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야? 천발지진.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있어야 돼? 화산. 그러니까 모든 해령에서는 다 뭘 볼 수 있어? 화산. 졸라 쉬운 거야. 그러니까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일치하지. 지진대와 화산대가 일치한 이유는 뭐겠어? 발생 원인이 같아. 그 발생 원인이 뭐야? 판의 이동인 거야. 땅이 움직이고 땅이 갈라지는 판의 이동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니까. 아까 내가 대충 하고 넘어왔던 거 있지? 지진대와 화산대가 왜 일치해? 발생 원인이 같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다음 중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것 뭐 볼 수 있어? 천발지진, 화산 볼 수 있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계속합니다. 우리 책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내가. 계속합니다. 자 봐봐. 여기 산이 솟았지. 여기 산이 솟았어. 여기 산이 솟았지. 여기 산이 솟았지. 여기 됐니? 여기 봐봐. 그러면 지금 내가 보여준 건 잘 봐야지. 땅에 뭘 보여줘? 땅에 단면을 보는 거야. 땅의 단면. 땅이 여기서 빵 솟아서 요 두 개의 봉우리가 생긴 거지. 요 사이 여길 뭐라 그럴까?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열곡이라 그래. 계곡 중에는 너희들이 배운 계곡 있어. 중학교 때 무슨 계곡 있어? V자 계곡. 중학교 때 V자 계곡 배웠을 건데 산에 가면 V자 계곡이 있었을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빙하가 흔적한 무슨 계곡 있어? U자 계곡이 있었을 거야.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 지각에서는 U자 계곡, V자 계곡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고등학교에서는 뭐 배워? 여기 계곡. 열 나오는 계곡이라 해서 뭐라 그래? 여기를 열곡이라 그래. 이걸 열곡. 이걸 열곡대라 그래. 열곡. 그러니까 해령과 해령 사이의 그 계곡을 뭐라 그러면 되겠어? 열곡이라 그러는 거야. 열곡. 알겠니? 그럼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야? 열곡을 볼 수 있지.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있어? 천발지진 볼 수 있지.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건 뭘 볼 수 있지? 그렇지. 화산을 볼 수 있지.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거 간다 이제. 해령에서는 그럼 잘 봐. 요 판과 요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서로 두 판이 멀어지겠지. 아까는 하나의 땅덩어리였잖아. 그지? 근데 뻥 터지더니 이 새끼가 뭐야 돼? 하는데 날아가지. 양쪽으로 가지. 그래서 두 개가 가는데 봐. 서로 멀어져 가지. 그 어떤 힘에서 서로 멀어져 가지? 이렇게 서로 멀어져 가는 거야. 땡기는 거. 이거 땡기는 거 뭐라 그래? 오케이, 장력. 그래서 장력을 볼 수 있는 거야. 장력. 이건 좀 심화 과정이야.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도 가르칠까봐 장력이라 그래. 알겠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혹시 더 들어가면 이 장력 때문에 땅이 갈라지기도 하지. 땅이 갈라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단층이라고 돼. 단층. 그래서 단층 중에 혹시 장력 때문에 발생하는 단층은 우리는 무슨 단층이라고 그러냐면 정단층이라 그래. 이런 건 안 나와 학교 시험에. 됐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나오는데 고2 때는 나와 이게. 근데 혹시 또 선생님들이 그냥 오바 때려가지고 고2 거 끌어다 낼까봐 그냥 하는 김에 하고 가자고. 알겠니? 그래서 장력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뭐야? 정단층이야. 알겠어? 못 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장, 정, 장정, 뭐 정땡 뭐 이렇게 하든지. 이 장력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땡기는 힘이라 그러거든. 정땡 그래.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돼? 정땡 그러든가 장땡 그러든가. 미안해. 그런 새끼들. 됐니? 별 관심이 없구나. 이게 장땡 잡으면 겁나 좋은 거야. 미안하다. 됐어요? 됐어? 아, 들었으기든 됐니? 아,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해령이었습니다. 하하! 그럼 잘 봐. 이제 서술형 문제 어떻게 나와? 다음 중 해령의 특징을 쓰세요.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야. 해령이 뭐야? 판의 시작.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야? 천발, 지진. 또 뭐 있어? 화산. 알겠니? 뭐 있어? 그 다음에 열곡 볼 수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쉽네. 이게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 끝! 판의 생성이었습니다. 쉽죠?
됐습니까? 두 번째, 잘 봐. 이거, 아니다, 여기서 하고 가자. 자, 봐. 어디 갔니? 봐봐. 이거 잠깐 지울게. 그래서 이게 어느 바다에 있어요? 라는 거야. 세계 해기지도 보면. 그럼 어디 있겠어? 방금 내가 뭐 배웠지? 해령 배웠지. 그러니까 해령은 어디 있겠어? 그럼 바다 속에 있는 거지. 바다 어디에 있는 거야? 바다와 바다 사이. 되니 요거 다 해령이야. 근데 잘 봐야 돼.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까지 낼 수 있어. 우리는 크게 지도를 그릴 때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많이 그려. 알겠니? 왜?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알겠니? 근데 태평양 중심에서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해령이 잘 발달돼 있지 않아. 해령은 어느 쪽이 잘 발달돼 있어? 대서양이 짱 잘 발달돼 있어. 이거 다 해령이야, 이거 다. 이거 다 해령인 거야. 다 해령인 거야. 이것도 다 해령인 거야. 이거 다 해령인 거야. 알겠니? 이거 다 해령이야. 해령 다 해령이야. 이거 다 해령. 해령이야, 해령.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해령은? 바다에 있는 거야. 바다 중심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려준 건 너희들은 해령에 뭘 보고 있는 거야? 단면을 본 거지, 단면을. 이렇게. 여기를 본 거지? 근데 인간이 여기 있는 거야. 바다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뭘 보는 거야? 이 사이를 보는 거지, 사이를. 됐니? 그래서 해령이 그림으로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해령이 가장 잘 발달된 데는 어디야? 그래, 대서양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해령을 우리 뭐라 그래? 대서양 중앙해령 그러는 거야. 대서양 중앙해령 그러는 거야. 대서양 중앙해령.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해령이 뭔지 알겠지? 이제 해령이 뭔지 알면 되는 거야. 처음 배울 때는. 됐죠? 나는 이제 해령 알았어. 아, 해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좀 더 심화 과정하면 그럴 수 있지. 이제 봐. 해령에 의해서 점점 바다는 어떻게 돼? 넓어져 가잖아. 왜? 여기 지금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으면 요 남아메리카판이 있을 거고 저쪽에 아프리카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잖아. 알겠니? 바다와 바다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간다고. 알겠습니까? 또 조금 이따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봐. 심화과정 가볼게요. 어디 갔니? 두 번째는 이제 해령의 특징인데 요얘야. 아주 중요한 거야, 이 그림. 매우 중요한 그림이니까 외워야 돼. 알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 우리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책에 있는 그림이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리는 거란다. 자, 갑니다. 다시 파냐? 그럼 여기 뭐 있겠어? 연약권 있겠지? 여기 연약권 있겠지? 자, 터집니다. 뽕 하고 터졌습니다. 짜잔 하고 솟았어.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뭐라 그래? 열고. 여기 뭐 있겠어? 천발 지진.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냐면 여기 있는 물질들이 나와서 어떻게 되겠어? 이거 비싼 건데. 됐니? 나와서 어떻게 되겠어? 얘가 나와서 여기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쌓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질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쌓이는 거야. 올라와서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럼 요 물질들은 어떻게 되겠어? 계속 나오겠지.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 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멩이 A, 여기에 있는 돌멩이 B. 됐어요? 그럼 저 A라는 돌멩이하고 B라는 돌멩이하고 암석의 나이는 누가 더 많게? 이런 거야. 암석의 나이는 누가 더 많겠어? 그래, B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그걸 어렵게 설명한 거야, 아까 걔가. 그래서 잘 봐. 여기를 해령이라 그러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를 X축을 뭐라 그러겠어? 거리라고 하는 거야, 거리. 그럼 해령에서부터 멀리 갈수록 암석의 나이는 어떻게 되니? 한 거야. 그래서 Y축에다가 나이를 집어넣는 거야, 나이. 그래서 X축에서 멀어져가, 해령에서 멀어져 갈수록 암석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많아져요. 이렇게 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암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 속에 있던 마그마였던 거야. 근데 지가 날라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이 새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려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B가 나이가 졸라 많은 거야. 알겠어요? 됐니? 그 졸라는 욕이 아니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알겠니? 됐니? 내가 수업 졸라 나이 많다 그러면 욕인 줄 아는데 새로운 애들이 있어서 설명해 줘야 돼.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카오스 강의 들었는데 선생님이 막 욕을 해. 그럼 어떻게 해? 졸라는 욕이 아니라 얘 이름 뭐야? 얘가 졸라맨이야.
알겠니? 수업할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란다. 알겠니? 나는 수업할 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정답게. 됐니? 수업할 뿐이야. 됐니? 난 굉장히 정다워. 됐니? 나 하나 더 해야지. 왜 이쪽만 그려? 이쪽도 해야지. 됐니? 그럼 여기에 있는 애를 A'이라 그러자고. 그럼 여기에 있는 돌멩이는 B'이라고 하자고. 됐니? 그럼 나이는 A'이 맞니? B'이 맞니? 그 B'이 많겠지. 그럼 쟤도 나이를 갖다 대면 여기 있는 애는 젊은 나이, 저리 늙은 나이겠지.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해서 모든 암석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 그럴까? 대칭이라 그래. 그러니까 대충 거리가 비슷하면 나이도 비슷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두 번째 하나 더 할 수도 있어. 이거 또 고등학교 1학년 건 아니야. 나이 대신 뭣도 넣을 수 있냐면 두께들 넣을 수도 있어. 여기서 말하는 두께는 암석층의 두께란다. 알겠니? 요 두께 말고 얘는 판의 두께인 거고 이 안에 있던 물질이 올라와서 쌓여서 얘네들이 이렇게 쌓여서 암석층이 된다고. 이렇게 쌓이거든.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 배울 때 배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두께가 얇아. 여기는. 근데 여기 가면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 알겠니? 왜냐고 묻지 마. 그걸 설명해 주려면 오래 걸려. 알겠니? 그냥 우리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도 증가했지만 뭣도 증가하는 거야? 두께도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해야 돼. 이건 나중에 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서 조금 너희들한테는 어려워.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해령의 특징 찾았습니다. 이제 해령을 축으로 암석의 두께와 나이는 뭐 한다고? 거리가 멀수록 많아집니다. 그리고 해령을 축으로 양쪽은 두께와 나이가 뭘 이룬다고? 대칭을 이룹니다. 까지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100점을 맞아요. 예, 됐어요? 이제 해령의 특징 다 했어. 오케이. 이렇게 해령이었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게 지금 해령이야. 이게 해령이야. 책에서 설명하는 해령이 이렇게 되는 거야. 책에서 설명하는 해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거야. 근데 우리 책에서는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 됐니? 근데 나는 설명해 줬어.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야? 아래측이 뜨거워서 그래. 고온이어서 그래. 두 번째, 아래측이 왜 고온이야? 우라늄이 붕괴돼서 그래. 그 우라늄의 붕괴열을 우린 뭐라 부르지? 지구 내부 에너지라 그래.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진과 화산은 전부 다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됐습니까? 됐죠? 두 번째, 대륙판과 대륙판인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도 멘틀이 상승할 수 있어. 상승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군데밖에 없어. 이따가 설명해 줄 거야.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얘는 바다에 무진장 많아. 알겠니? 바다 대부분에서는 해령이 다 발견되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도 뭐가 있어? 대륙이 멘틀이 상승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해양판의 두께는 얇아. 대륙판의 두께는 두꺼워. 그러니까 똑같은 우라늄이 붕괴되더라도 엄청난 고온의 열이 있지 않는 한 얘가 대륙판을 치고 올라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어디서? 대륙판과 대륙판에서 발산경계. 여기서 발산이라는 단어를 내가 설명을 안 해줬네. 해령을 다른 말로, 해령이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발산경계라 그래. 발산경계라 그래. 참. 이름도 되게 많아. 왜 발산이라는 단어를 쓰겠어? 쓰기 아프다니까. 왜 발산이라는 말을 쓰겠어? 야! 왜 발산하는 거야? 확 그냥 야! 내 성질 발산하는 거 한번 볼 거야! 볼 거야! 뭐야? 발산이라는 건 끌어올려서 치고 나가는다. 이게 발산이잖아. 그러니까 저 새끼가 지금 여기서 차차차차차차 모아서 끌어올려서 치고 나가 발산했다. 그래서 발산경계야. 그러니까 해령은 뭐야? 발산경계야. 무슨 뜻이야? 선생님, 오늘 선생님 수업 겁나 많은데 큰일 났네.
아, 선생님 오늘 엑스레이 찍었는데 갈비뼈가 똑 부러져 있더라고. 오씨. 소리 지르면 안 돼. 조용. 발상경계야. 졸라 끌어올려가지고 막 터졌다고. 그래서 해령을 발상경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발상경계 나 알겠니? 그러니까 해령은 이름이 참 많다. 발상경계지. 또 해령은 뭐라 그랬어? 발상경계 말고 판의 생성. 판이 생성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야? 해령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령 배운다. 그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도 발산을 할 수 있어. 근데 동아프리카 열국대 한 군데밖에 없다. 여기서도 특징은 뭐 하겠어? 아, 똑같지. 특징은. 됐습니까? 특징은 똑같은 거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두 번째입니다. 엄청 중요한 데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그래서 여기 있네. 이 C가 해령이야. 여기 이제 A, B, C 중에서 보여주는데 C가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 그래? 여기는 태평양판, 여기는 나스카판. 그러면 태평양판과 나스카판이 서로 어떻게 돼? 지금 화살표 봐.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는 표시는 없네. 이 책에서는.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 뭐라 그래? 대서양 중앙 해령인 거야, 여기가. 이 그림에서. 해령 찾기였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해. 해령이 판의 시작이지. 판의 생성은 뭐야? 해령. 이번엔 뭐냐면 판의 소멸. 판이 끝난다는 뜻이야. 소멸. 판의 소멸은 뭐라 그래야 돼?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대표적으로 뭐 있어? 해구. 지금 예로 할 거야. 수렴형 경계는 크게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어. 그럼 지금은 섭입형 먼저 하러 갈게. 그냥 한번 듣고 말아. 자, 갑니다. 자, 선생님 그림이 더 나아서 책보다 내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자, 뭐 그린 것 같아, 지금 여기? 해령. 여기 뭐 있어? 바다. 됐네? 그럼 봐라. 요게 무슨 판이야? 해양판. 해양판. 됐어? 그러면 요 밑에 뭐 있었겠어? 요 밑에 뭐 있겠어? 엄청난 뜨거운 열이 있었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힘이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서 솟아서 얘가 이렇게 밀고 오니까 이 해양판이 옆으로 이렇게 밀려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된 걸로. 해양판이 밀려간다. 해양판이 밀고 가지. 해양판이 밀고 간다. 밀고 가자. 밀고 간다. 근데 해양판이 계속 밀고 가면 결국엔 누굴 만나냐면 대륙판을 만나. 그래서 여기에 뭐 있어? 엄청나게 큰 대륙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나 바다. 나 뭐? 육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해양판이 가자 하고 이렇게 밀고 오는 거야. 점점 밀고 오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밀고 오는 거야. 엄청나게 밀고 오는 거야. 오늘 배운 것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됐니? 그럼 봐. 해양판, 여기 무슨 판? 대륙판. 그럼 우리 아까 외우고 온 거 있지? 해양판과 대륙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밀도. 됐니? 지원아, 밀도 누가 더 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밀도 누가 더 커? 해양판이 훨씬 더 커. 그럼 밀도가 왜 중요한 거야? 저놈이 충돌하면 왜 밀도가 중요한 거야? 밀도가 큰 놈이 내려가는 거야. 밀도가 큰 놈이 내려가는 거야. 밀도 큰 놈이 내려가잖아. 그래서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지? 그럼 누가 내려가? 해양판이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해양판이 쭉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쭉 내려가. 그래서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섭입이라 그래, 섭입. 이걸 섭입이라 그래. 이걸 섭입대라고 해. 섭입됐다라고 이렇게 내려간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어마무시한 일이 또 발생해. 왜? 얘가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마찰에서 요 대륙판을 깎어. 여기 대륙판을 깎는다고 이렇게 대륙판을 깎어. 대륙판을 깎고 깎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지? 수억 년, 수십억 년이야. 알겠니? 그래서 엄청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어마무시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여기가 이렇게 깎인다. 자, 오늘 외워야 될 두 번째네.
여기가 깎여서 어마무시한 거. 얘가 깎이지 어마무시하게 이제 깎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럴까? 바다 해자를 써. 그리고 깎여서 여기 뭐가 생겼어? 구멍이 생겼어. 그래서 바다에 구멍이 생겼다. 구멍을 한자로 뭐라 그래? 구라 그래.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해구라 그래. 해구. 엄청난 중요한 거야. 해구. 쟤는 뭐라 그래? 해령. 얘는 뭐라 그래? 해구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다음에 배울 때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야? 해구. 바다에서 가장 깊은 데가 해구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 뭐 이런 데는 굉장히 깊어. 몇만 미터 나와. 왜 너 왜 좋아하냐? 왜 좋아해? 심해라고 했거든. 어? 심해라고 했거든. 치매? 누가 치매야? 아니, 아, 심해요. 심해.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심. 가자. 오늘 좀 바쁜 날인데, 그지? 이런 거를 해구야. 자, 지금부터 간다. 그러면 이 섭입대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두 가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두 가지. 섭입대가 내려가지. 얘를 깎지. 그럼 여기를 깎으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기 깎았다. 깎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깎으면서 여기 깎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땅이 무너져 내리겠지?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땅이 깎이니까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지진이야? 천발. 근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이 섭입대가 계속 내려가니까 여기서도 뭐 생겨? 그렇지, 지진이 생기겠지. 그럼 여기는 무슨 말이겠어? 중발. 그치? 근데 얘가 계속 내려가면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신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구는 천발, 중발, 신발을 다 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오겠지. 진이 시작되는 걸 아까 내가 뭐라 그랬더라? 진원. 그런데 진원지가 어디에서 더 깊어? 자, 봐. 아까 또 선 하나 긋게. 여기가 해구의 시작이지. 그럼 여기는 바다지. 그럼 여기는 육지잖아. 그래서 해구에서 어디로 갈수록 육지 쪽으로 갈수록 진원지가 어떻게 돼야 돼? 깊어져. 다시 해구에서 어디로 갈수록 육지로 갈수록 진원지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리고 어마무시한 사실이 있겠지. 바로 뭐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요 섭입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뭐가 생겨? 마그마가 생겨. 됐니? 여기서 마그마가 생겨. 됐니? 마그마가 생기는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인터넷에다 그거 아닌데 막 이런 말을 쓸까봐 내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그거는 조금 더 깊은 원리는 나중에 지구가 원에 가면 나와. 됐니? 함수 광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도 알아! 아는데 요 고1이라 함수 광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 댓글 달아가지고 왜 함수 광물 때문에 내 가르쳐 틀리게 가르쳐. 알아, 알겠니? 나중에 지구가 갈 때 배우고 그냥 너희들은 쉽게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했고 그 열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겼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요게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면 뭐가 터지는 거야? 화산. 그래서 화산이 여기서 터지는 거야. 화산이 여기서 터지는 거야. 그럼 화산은 어디서 터지겠니? 해구가 여기야. 그럼 해구의 바다 쪽에서 터지겠니? 해구의 육지 쪽에서 터지겠니? 그래, 해구의 육지에서 터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바다와 대륙이 만나는, 좀 이따 보러 갈게. 아까 니네 뭐 지도 보고 온 거 있어?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만난 그 지역에서 바다 쪽에서 해서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니라 육지 쪽에서 터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데 우리 뭐라 그러지? 해안선.
해안선에서 바다 쪽으로 갈수록 진원지가 깊어져. 그 다음에 뭐가 터져? 화산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뭐가 되는 거야? 일치하는 거야. 거의. 왜 그러겠어? 발생 원인이 같아서. 여기까지 됐니? 자, 지금부터 이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해구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엄청난 게 있는데 요 해양판이 계속 밀고 오지. 그 해양판이 밀고 오면 요 대륙판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해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대륙판이 어떻게 돼? 눌리고 눌려서 이렇게 솟아 올라와. 솟아 올라와. 대륙판이 솟아 올라와. 그럼 대륙판이 솟아 올라오니까 이 땅덩어리가 올라오겠지, 이렇게. 됐니? 그럼 땅덩어리가 올라와서 뭐가 만들어지겠어? 그렇지, 산맥이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진 산맥을 우리 뭐라 그래? 그걸 습곡산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해구 뒷부분의 육지에서 뭐가 만들어져?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야. 습곡산맥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갑니다. 해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모두 찾아서 해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모두 찾아서 써. 그럼 뭘 쓸 수 있겠어?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화산, 그 다음에 습곡산맥을 볼 수 있는 거야. 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했지. 이 해구를 우린 뭐라 했지? 판의 소멸이라 그랬어. 아까 판이 여기서 시작됐지. 그럼 여기서 판이 뭐가 되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지. 이 섭입대 가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해령에서부터 해구까지를 뭐라 그래? 한 판 그러는 거야. 한 판. 그 지구는 여러 개의 판이 있는 거야. 알겠니? 가장 크게 나누면 7, 8개 판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정밀하게 나누면 한 35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왜 35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그런 건 너희들 안 배워도 되는데 혹시 모를까 봐. 봐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판이 또 솟는다. 이렇게 해령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어떻게 돼? 열이 솟고 이렇게 솟아버려. 그럼 판이 하나 또 생겼지. 그럼 아까까지는 이게 한 판이었는데 이번엔 여기서 판이 생기니까 이번엔 요거 한 판, 요거 한 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에서 판이 계속 생겨나고 소멸되고 그러는 거야. 판은 많아졌다가 작아졌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가 있다 말하기 좀 어려운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의 특징은 뭐야? 해령이 뭔지 알아야 돼. 그 다음 뭐 알아야 돼? 해구가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섭입형 그래. 섭입. 무슨 뜻이야? 받아들일게. 발산 뭐야? 내 성질을 끌어올려서 터트려버리는 게 있어. 섭입 뭐겠어? 받아들일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해구는 대표적인 섭입형 경계야. 됐습니까? 이제 해구 알았죠? 자, 그래서 섭입형 경계. 자, 다시 선생님 봐봐. 혹시 내가 헷갈리게 가르쳤네? 됐어요? 수렴형 경계라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 가르쳐줬을 것 같아. 수렴형 경계에 뭐가 있는 거야? 섭입형 경계가 있는 거야. 섭입. 수렴형 경계가 더 큰 단어야. 됐어요? 거기에 지금 내가 뭘 한 거야? 해구한 거야. 해구. 자, 호상열도하고 스곡사면 방금 했고요. 자, 호상열도는 뭐냐면 아주 쉬워 이것도. 됐어요? 못 그리겠어요. 이제 똑같은 걸 또 그릴 필요는 없어서 앞으로 가볼게. 됐어. 여기야. 자, 봐. 오늘 배운 거야, 이제. 여기 뭐 터졌어? 해령 터졌지? 자, 봐. 해령 터진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밀고 왔지? 그럼 여기가 뭐 있어? 대륙이지? 그럼 얘가 섭입대가 만들어졌지? 그럼 여기를 뭐라 그러면 되겠어, 여기를? 여기 이렇게. 여기가 해구라 그러면 되겠지? 그 해구 뒷부분에 이 욕지를 아까 뭐라고 배웠어? 습곡산맥이라고 배웠지? 자, 봐. 이번에는 호상열도야. 잘 봐. 호상열도하고 헷갈리는 친구도 가끔 있으니까 봐. 호상열도는 이쪽으로 가지. 근데 봐. 이쪽으로 쭉 갔는데 여기 무슨 판이야? 해양판이야. 근데 이쪽에 무슨 판이 있는 거야? 해양판이 있는 거야. 꼭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법은 없어.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수도 있는 거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됐니? 왜 가능하겠어? 왜 가능하냐? 선생님 봐라. 여기서 해령이 하나 솟은 거야. 됐지? 그럼 얘는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도 여기서 이렇게 가겠지. 됐니? 근데 이 바다에 해령이 여기서 얘는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하나 솟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얘는 이렇게 오겠지. 됐니? 그럼 요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둘 다 해양판이겠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최소한 몇백만 년, 몇억 년, 몇십억 년을 얘기한다. 알겠니? 몇억 년 후에 어때야 돼? 얘네들이 만나서 충돌해, 얘네들도.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오르겠지? 그런데 여기가 바다야.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온 놈이 뭐가 만들어져? 섬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섬들이 무진장 많다고. 그래서 호상. 열도라는 건 무슨 뜻이야? 매우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호상열도가 어디 있을까? 필리핀. 필리핀은 대표적인 호상열도야. 왜? 필리핀은 약 3,500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야. 알겠니? 그러니까 필리핀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해서 엄청난 섬들이 솟은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호상열도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있어? 해구랑 똑같지. 호상열도에서 뭐 볼 수 있어? 해구랑 똑같지. 다만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해양판, 대륙판. 호상열도는 해양판, 해양판. 그밖에 없는 거란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자, 그럼 봅니다. 해구 어디 있어? 바다와 대륙이 만난 데는 다 해구야. 그래서 바다와 대륙이 만나. 이거 다 해구 아니야? 이거 다 해구야. 이거 다 해구야. 바다와 육지가 만난데. 그래서 태평양은 태평양이야. 태평양 있지? 여기 태평양. 요 태평양은 전부 다 봐야 해구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니? 그래서 이 태평양은 지진과 화산이 엄청나게 빈번하겠지. 그래서 여기를 지구의 뭐라 불러? 불의 고리라 부르는 거야. 불의 고리는 지진과 화산이 매우 많이 발생해서 인간이 살기 좀 힘들어. 지각이 너무너무 변동된단 말이야.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럽의 중부 쪽에 사는 애들 있지? 이런 데 사는 애들은 살면서 지진과 화산을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겠지만 여기에 있는 애들은 맨날 지진과 화산을 경험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운다. 자, 봐. 아까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거야, 여기가. 됐니? 여기 뭐 있어야 돼? 나스카 해양판이야. 됐니? 얘가 뭐야? 남아메리카 대륙판이야. 됐니? 그럼 여기에 엄청난 뭐가 발생하겠어? 해구가 발생하고 여기에 어마무시한 여기에 뭐 있어? 산맥이 발생하는 거야. 스콕 산맥. 이 스콕 산맥이 뭐야? 안데스 산맥이야. 왜 중학교 졸업할 때 안데스 산맥은 다 갔다 왔지? 안데스 산맥 트레킹으로 졸업여행으로 여기 가는 거 아니야. 알겠니? 왜 그런 거야? 해양판이 들어가서 솟아서 만들어져. 안데스 산맥이. 알겠니?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안데스 산맥.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데스 산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겠습니다. 여기 어디 배울 거야? 1번. 자, 이제 또 가자. 자, 그림이 좀 거꾸로 될 것 같은데 그냥 거꾸로 하지 말고 바로 그릴까? 바로 그려볼게. 여러분들 이해되려나? 됐어요? 이거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야. 너희들의 조국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해. 같은 조국을 갖길 바래. 아니면 할 수 없고. 여기에 누구 있어? 1번 애들이라고 있어. 알겠니? 이거 내가 이렇게 그려놨더니 어떤 새끼 또 인터넷에다 독도 안 그렸다고 또 지랄하더라. 나 진짜 내가 강의를 그지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니 별놈들이 다 있어요. 울릉도를 안 그렸다는 둥, 독도를 안 그렸다는 둥. 됐냐? 독도. 또 독도 작다고 지랄할라. 됐니? 이만큼. 됐지? 자, 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간다. 요 그림이야. 잘 봐. 여기 그럼 뭐겠어? 태평양이겠지? 이 태평양 요 사이에 뭐가 있어? 해령이 있어. 잘 봐. 무슨 얘기 할 건지 봐. 여기에 해령이 있는데 이 그림 이해 갈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태평양 해령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판이야? 이게 무슨 판일까? 이게 무슨 판일까? 해양판이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걸 한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뭐야? 대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륙판에 속해 있는 거야. 근데 일본은 섬이지. 근데 아쉽게도 일본도 유라시아 대륙판이야. 그러니까 일본도 유라시아 대륙판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판에 속하는 거야. 그럼 요 해양판이 온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요 해양판이 와서 대륙판하고 충돌이 나겠지. 잘 봐. 대륙판하고 해양판하고 충돌이 어디서 나? 어디서 나? 일본의 동해안에서 나는 거야. 여기가 다 뭐가 되는 거야? 해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다 해구가 되니까 일본의 저 해양판, 태평양 해양판이 어떻게 되겠어? 일본의 동해안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게 너희들 모든 시험 문제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그려줄게. 요게 그림이 조금 이해 안 가니까. 됐어요. 다시 그려줄게, 이제. 이번엔 이쪽으로 해볼게. 여기에 태평양 해령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바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 태평양 해령이 됐어? 와서 해양판이 와서 일본의 동해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야, 일본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봐. 일본이 있고 이쪽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엄청난 깊이에 뭐가 있어? 됐니? 바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에 동해바다라는 동해바다가 있는 거야. 여기가 동해바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동해바다의 평균 수심은 3,500m야. 굉장히 항아리 형태의 굉장히 깊은 바다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게 지금 뭐가 돼야 돼? 섭입대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일본의 동해안에 뭐가 발달돼? 해구가 이렇게 발달되겠지. 그러면 일본의 동해안을 끼고 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어? 천발지진. 일본의 동해안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중발지진. 그 우리나라 지진으로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 신발지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수록 진원지가 어떻게 돼야 돼?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끔씩 지진이 발생하지. 그래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 땅속 깊은 곳에 뭐 있어? 섭입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엊그제 우리나라 저쪽 어디였더라? 부산인가 어디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깊은 지진대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됐어요? 그럼 이 지진대만큼 또 뭐 있겠어? 그렇지, 이렇게 깊게 따라와서 무슨 대가 있어? 화산대가 있는 거야, 이렇게 화산대가. 근데 일본은 어때? 두께가 얇으니까 화산이 잘 터지는 편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섭입대에 의한 화산은 잘 발생되지 않고 있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해구하면 언제나 우리는 뭐가 시험에 나와? 얘가 나오는 거지.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해령, 판의 뭐야? 시작. 해구 뭐야? 판의 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는 해령과 해구에서 98%가 나오는 거란다. 알겠어요? 그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시작과 끝에서. 나머지는 어때야 돼? 그냥 중간중간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구, 그러면 일본 해구를 배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나츠카판 여기도 알아야 되고 끝났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빨리 할게요. 됐죠? 어디 가냐? 자, 이번에는 충돌형 경계인데 이건 되게 쉬워. 충돌형 경계인데. 이번에는 수렴형 경계인데 섭입형하고 충돌형이 하나 있다 그랬지. 이번엔 충돌형은 뭐냐면 어디 갔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 여기 있는 거야. 아주 쉬워 이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수 있어. 대륙판과 대륙판도 충돌할 수 있어. 대륙판과 대륙판도 충돌할 수 있어. 하나는 대륙판인데 하나는 대륙판이지. 충돌을 했어. 근데 이건 별거 없어. 왜냐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잖아. 두세 개의 밀도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냥 빵 충돌해서 어때야 돼? 밀도 차이가 나야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밀도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어떻게 돼? 깊게 들어가는 놈이 없어. 그래서 얘는 중발이나 신발을 거의 볼 수가 없어. 알겠니? 그래서 주로 천발 지진만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섭입대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거의 마그마가 생기지 못해서 거의 뭐가 발생하지 않아?
거의 화산이 발생하지 않아. 거의 화산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산이 발생하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렇게 되는 거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있어야 돼?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되는 거. 요거 외워야 돼. 유라시아판. 우리지? 요 인도판이야, 인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도는 옛날에 여기 있었어. 여기 있는 애가 스물 오더니 대륙판하고 대륙판하고 충돌이 난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판하고 유라시아 대륙판하고 만나서 된 걸 우린 뭐라 그러지? 저거 히말라야 산맥이야.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뭐가 돼야 돼?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판이 되는 거야.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해서 된 거란다. 이해됐어요? 이걸 우리 말하래 히말라야 산맥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히말라야 산맥에서 뭐 볼 수 있어? 천발 지진밖에 못 봐. 됐어요? 중발도 보기 힘들어. 신발은 아예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화산은 거의 안 터져. 왜? 산맥이 너무 두꺼워서 거기 마그마가 설령 생겼다고 하더라도 치고 올라올 수가 없어. 너무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섭입형 중에 충돌형이라 그래. 빵! 충돌했다고. 알겠니? 그래서 수렴형계 중에 이걸 충돌형이라 그래. 됐어?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에 속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하고 안데스 산맥은 만들어지는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야. 됐습니까?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과제는 오늘은 크게 없습니다. 수업량이 적어서.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우야. 여기까지만.